한 번쯤은 봤을 만한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피노키오 같은 2D 디즈니 애니메이션부터 겨울왕국, 토이스토리처럼 3D 디즈니 애니메이션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디즈니 OST로 딩동댕 녹여드릴게요.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럼 놀러오세요. 웰컴 투 더 디즈니랜드.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11월 2일. 벌써 11월이네요. 지금쯤이면 중간고사가 끝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직 끝나지 않아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코로나19로 인해 중간고사를 보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레포트로 대체되신 분들도 있겠죠? 중간고사를 안 보고 레포트로 대체된다고 해도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주위 친구들 보니까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 대신 레포트가 10장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벌써 2학기 절반이 지났는데요. 남은 2학기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웰컴 투 더 디즈니랜드가 함께 할게요. 점심방송 웰컴 투 더 디즈니랜드는 매주 재미있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OST로 여러분들의 지친 마음을 달래드릴게요. 이 순간만큼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또 웰컴 투 더 디즈니랜드는 매주 방송국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개할 영화를 미리 공지하고 영화를 보셨던 학우분들의 한 줄 평을 받아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B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참고해주세요. 본격적으로 영화를 소개하기 전에 몇 가지 키워드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와 관련된 키워드는 바다, 물고기, 물거품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시나요? 짐작이 안 가신다고요? 그럼 추측할 수 있는 힌트로 노래 한 곡 들려드릴게요. 강지영, 보라, 한선화, 허가윤이 부르는 인어공주 듣고 왔습니다. 어머, 제가 정답을 말해버렸네요. 맞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최고 명작 인어공주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담당 PD한테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 학우 여러분과 함께 빨리 이 명작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먼저 이 작품의 주인공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인어공주인 에리얼과 육지의 왕자 에릭, 그리고 악영을 담당하는 우르슬라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돼요. 여기까지 3명의 주인공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어공주라는 동화의 주인공들이고,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에는 영화의 감칠맛을 더해주는 보좌관 세바스찬과 에리얼의 친구 플라운더도 나와요. 그럼 빨리 줄거리로 넘어가 볼까요? 바닷속 인어왕국 아틀란티카의 막내 공주 에리얼은 인간 세상을 동경해서 육지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 위에 배를 보러 나갔던 에리얼은 왕자 에릭에게 한눈에 반해버리게 되는데요. 때마침 폭풍우가 몰아쳐 배가 난파되고 이를 목격한 에리얼은 에릭을 구출합니다. 한편 트라이튼 왕의 위치와 마법의 삼지창을 노리는 바다마녀 우르술라는 그런 에리얼을 이용해서 트라이튼 왕을 무너뜨리려는 음모를 세우는데요. 그 음모가 바로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목소리를 빼앗고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는 마법이에요. 하지만 그 마법에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해가 3번 질 때까지, 즉 3일 안에 왕자에게 진실한 사랑의 키스를 받으면 영원히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영혼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다리와 에리얼의 목소리를 교환하자고 제안하죠. 육지에서는 에릭이 자신을 구해준 에리얼을 잊지 못하고 찾고 있었고요. 다리가 생겨 육지로 나온 에리얼은 에릭과 가까워지지만 미녀로 변신한 우르술라가 에리얼의 목소리를 가지고 왕자에게 마법을 걸게 되어 둘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죠. 급기야 그 마법으로 변신한 우르슬라와 에릭의 결혼식이 거행되는데요. 다행히 친구들의 도움으로 목소리를 찾는 데 성공하지만 키스를 받기 직전에 3일째 해가 져버립니다.
마침내 인어로 돌아가 영혼을 빼앗기려는 찰나에 아버지의 도움으로 다행히 살아나게 되죠. 어휴, 정말 다행이죠. 이후에 에리얼의 아버지 트라이튼 왕은 에리얼을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에리얼과 에릭이 결혼식을 올리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즐겨 읽던 동화의 내용이랑 좀 달랐거든요. 좀 새로워서 그런지 바뀐 게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인어공주에는 어떤 비하인드가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비하인드 이야기해볼게요. 박정현, 소양, 이영현의 머메이드 듣고 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영화 제목이 인어공주인 만큼 제목이 인어공주인 노래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바로 비하인드로 넘어가 볼까요? 인어공주는 1989년에 개봉한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의 28번째 장편 애니메이션인데요. 안데르센의 동화를 원작으로 하고 있고 전 세계의 인어공주를 대중적이고 현대적으로 알린 작품입니다. 인어공주는 월트 디즈니가 사망한 뒤로 침체되어 있던 회사 명성을 회복시키고 제2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디즈니 르네상스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 대작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인어공주는 월트 디즈니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만든 마지막 정통 셀 애니메이션인데요. 여기서 셀 애니메이션이란 배경은 그대로 두고 캐릭터만 움직이게 하는 애니메이션 기법이에요. 이후에 나오는 작품들은 전부 컴퓨터 작업을 거친 애니메이션이래요.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는 안데르센 원작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줄거리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또 등장인물의 이름도 생겼고요. 액션씬도 생겼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원작의 결말에서는 인어공주와 왕자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디즈니의 애니메이션은 모두의 축복을 맞으며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완벽한 해피엔딩이라는 점이 원작과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결말의 수정에 대해 반발도 있었지만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널리 알려진 지금은 오히려 디즈니식의 결말이 정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원작의 동화는 비극적인 결말이지만 꿈나무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만큼 어쩌면 해피엔딩이 옳은 선택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음으로 파생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 인어공주 OST 한 곡 듣고 올게요. 들려드릴 첫 번째 삽입곡은 키스 더 걸인데요. 이 곡은 작중에서 에리얼이 3일 안에 에릭과 키스하고 인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세바스찬이 에릭에게 에리얼과 키스하라며 속삭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중독성이 엄청난 것 같아요. 중간에 샬랄랄랄라 이 부분이 계속 맴돌아서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지금은 1시 33분. 여러분은 동심의 세계 웰컴 투 더 디즈니랜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생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인어공주의 후속작으로는 인어공주 2, 리턴 투 더 시와 인어공주 3, 에리얼의 어린 시절이 있는데요. 두 작품 다 비디오용 속편으로 제작되어 극장에서는 개봉하지 않았습니다. 인어공주 2는 에리얼과 에릭이 결혼한 뒤 에리얼의 딸 멜로디가 겪는 모험 이야기를 담았고요. 인어공주 3는 1편보다 더 이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프리퀄입니다. 후속작 말고 인어공주는 TV 시리즈도 있는데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총 3개 시즌 31부작으로 방영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디즈니 만화동산을 통해 방영되었는데요. 우르슬라 마녀가 살아있고 에릭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1편 이전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대부분 디즈니 명작들이 그랬듯이 인어공주 역시 뮤지컬로도 나왔대요.
영화가 제작된 시점을 두고 볼 때 좀 늦은 2008년에 뮤지컬로 각색되어 브로드웨이에서 처음 공연되었습니다. 인어공주는 최근에 실사 영화에 관한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2020년 4월 20일 촬영이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촬영이 연기되었다고 해요. 사실 시사판 인어공주는 원작 팬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주인공이 흑인으로 캐스팅되어 많은 논란을 빚었다고 해요. 단순히 주인공이 흑인이어서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의 실사판이라는 게 원작의 이미지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팬들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또 맡기로 한 배우가 연기력도 검증되지 않은 가수여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논란 가운데에서 의견 조정이 잘 되어서 무사히 실사 영화 제작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줄 평 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OST 한 곡 들어볼까요? 이번에 들려드릴 삽입곡 중은 작중에서 세바스찬이 에리얼에게 인간이 되지 말고 바다에 남아달라고 애원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인간 세상은 불행하지만 바다 밑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가사로 남의 떡이 항상 더 커 보이는 거야 라는 명대사를 남겼죠. 언더 더 씨 듣고 올게요. 언더 더 씨. 네, 언더 더 씨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한 줄 리뷰 시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을 여러분과 공유하기에 앞서 도착한 리뷰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투 더 디즈니랜드는 매주 방송국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개할 영화를 미리 공지하고 영화를 미리 보셨던 학우분들의 한 줄 평을 받아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UBS 페이스북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리뷰 시간 가져볼까요? 프랑스 아프리카학과 이민준 학우분이 보내주신 한 줄 평입니다. 인어공주의 장면 중에서 인어공주가 왕자를 구하고 하는 대사가 인상 깊었습니다. 인어공주가 에릭에게 사랑에 빠지고 말하는 대사들에서 진심이 보여서 마음이 아프면서 애틋했어요. 그대가 있는 곳에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여기 당신 곁에 있으려면 무엇을 지불하면 되나요? 날 보며 미소 짓는 그대 모습을 보려면 뭘 하면 되나요? 이렇게 인어공주가 깨어나지 않는 에릭을 보며 노래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렇게 이민준 학우님은 인어공주가 에릭을 바다에서 구하고 에릭에게 말하는 장면이 인상 깊었다고 말해주셨는데요. 저도 이 장면에서 나온 Part of the World라는 노래와 어우러진 대사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인어공주가 에릭에게 보여주는 애절함이 저한테도 느껴졌달까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지만 에릭에게 사랑에 빠져버린 에리얼을 잘 묘사하면서도 그와 그의 세상을 동경하는 인어공주의 모습이 마치 제가 짝사랑을 하던 때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노래 Part of Your World는 앞 장면에서 한 번 등장한 노래인데요. 저는 첫 번째로 Part of Your World가 나오는 장면을 가장 좋아해요. 에리얼이 인간 세상을 동경하며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강한 소망을 노래하는 장면이거든요. 내가 동경하는 무언가를 강하게 소망한다는 에리얼의 마음이 공감되어서 이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하나씩 있지 않나요? 꿈이든 사랑이든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라는 무언가를 상상하면서 세 번째 OST Part of Your World 듣고 올게요. Out of the sea, wish I could be part of that world. That's right. Maybe there.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나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해. 네가 간절히 원한다면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넌 하고 또 해야 해. 그럼 넌 마침내 할 수 있을 거야. 인어공주라는 동화는 단편적으로 보면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 대부분 알려져 있는데요. 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인어공주라는 이야기는 꿈이든 사랑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 바라고 노력하라.
그러면 그곳에 도달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안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언젠간 이룰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영화 인어공주 소개해드렸습니다. 하고 여러분, 지친 하루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동심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싶다고요? 다음 주도 놀러오세요. 웰컴 투 더 디즈니랜드. 마지막으로 JC 유카의 인어공주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박현진, 기술의 조민주, 진행의 저는 임화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